자,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전 게임. 이번에는 삼국지4 구동 방법인데, 제 유튜브에 삼국지4가 매직도스 박스랑 같이 설명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실행 파일 경로만 설정해 가지고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또 만든 이유는 삼국지4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고인물이, 저는 삼국지4 고인물이거든요. 고인물이 이제 플레이를 그 간단한 방식으로 게임을 구동시켜서 플레이하면은 좀 게임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컴퓨터 속도를 못 쫓아가니까 조금 약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느린 감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매직도스 박스로도 삼국지4를 이제 빠릿빠릿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파일 관리자에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게임을 미리 받아놨어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뭐 받아놨기보다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파일 관리자로 내부 저장소 게임스 폴더에 여기 있죠. SAM4PK 이게 삼국지4 파일이에요. 일단 게임을 받아놓고 스마트폰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매직도스 박스를 켜줘요. 위에서 세 번째 이미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여줄게요.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 게임 누르고 타이틀은 삼국지4 이렇게 만들고 여기 그림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타이틀 왼쪽에 보면은 C 점 2개 슬러시 뭐 왼쪽 표시 있잖아요. 그 그림을 터치해주면은 그림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디스크 0번에 고르고, 제가 삼국지4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나 보네요. 없으면 아무 이미지나 갖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넣어볼게요. 없나? 여기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넣었죠. 그림을 넣은 거예요. 원래는 삼국지4 캡처를 스크린샷 따가지고 넣어도 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면은 이 그림을 넣은 거거든요. 이거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그럴듯한 그림이 없나? 그럴듯한 그림이 없네요. 그냥 대충 하고, 도스박스 코어 이거 그 아랫부분은 싹 다 건드릴 필요 없어요. 다 건너뛰어요. 일반적인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은 요 하드웨어 부분 선택해주고 세팅을 만져주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실행 파일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는 건데, 삼국지4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느린 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지 뭐 기본적인 세팅을 바꿔주면은 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전문가, 맨 밑에 보면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 표시 V 체크를 하고, 전문가 명령의 오른쪽에 보면은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고 이거를 전부 다 지워줘요. 모두 선택 싹 다 지워주고 V 표시해주고, 그러면은 전문가 명령어인데 이게 싹 다 지워진 거예요. 일단은 V 표시를 해요. 이러면은 파일이 하나 실행 이렇게 만들어졌죠. 맨 아래쪽에 새로 하나 만든 거고, 전문가용 모두 구문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 네이버 블로그 장비의 정신세계 검색한 다음에 삼국지4 전문가용 구문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와요. txt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아니면 테스타티카님 블로그 들어가서 구문으로 작성해서 입력해서 하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적당한 거 골라가지고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하면은 실행이 잘 되는 구문이 있거든요. 그거 따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줄게요. 제 바탕화면 나가서 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될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윈도우 3.1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떠 있는데, 제 인터넷이 속도가 지금 외부에 나와 있어 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느리네. 일단은 여기 네이버에다가 삼국지퍼 전문가용 구문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뜰 거예요. 아마 제 블로그가. 쓰죠. 이거 첫 번째 거 클릭해주고, 쭉 떴는데 txt 파일이 있죠.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폰에다가 저장을 일단 해요. 다운이 다 됐고, 아니면은 자신의 이제 여기 밑에도 적어놨어요. 삼국지퍼 전문가용 구문.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면은, 저는 제 블로그로 와가지고 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되게 길어요. 길어도 다 복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네. 여기 FAM4 여기서 끝났는데,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모두 복사를 하면 돼요. txt 파일로 복사가 되는지 한번, 복사가 되려나? 파일 열기. 다운로드. 열기는 됐는데 더보기. 이건 택뷰 어플인데 택뷰 어플로는 복사가 안 되네요. 복사가 안 되고, 저기 텍스트 파일 여는 그 어플이 또 있거든요. 검색하면 또 있어요. 그 텍스트 파일 편집기인가? 예전에 사용해가지고 이름 모르겠는데, 파일 편집, 이거 말고 이거였나? 이런 거 텍스트 에디터 이런 거 받아가지고 파일을 열고, 아니면 이런 것도 써도 되겠네요. 파일을 열고 그 구문을 복사하면 돼요. 이제 저는 그러기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이미 제 블로그에서 복사를 하던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올게요. 자, 보면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로 그대로 따올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유, 실행이 돼버렸네. 아니면은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매직도스박스 백업이라고 제가 파일을 링크로 올려놓은 거 있는데, 거기서 백업 파일 설명대로 나온 그 링크를 클릭하고 거기에 나온 설명대로 자신의 스마트폰 폴더에 백업 시킨 다음에 매직도스박스를 켜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은 여기서 삼국지퍼 이 과정을 거치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삼국지퍼를 꾹 누르면은 수정 버튼이 떠요. 수정 누르고 맨 아래로 내려요. 그리고 전문가 명령어 V체크 돼 있죠. 이거 오른쪽에 설정 버튼 누르고 이거 한번 터치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선택, 복사, 이건 닫아주고,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든 거에 이거를 수정 꾹 누르고 수정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런 건 하나도 안 건드렸죠. 건드린 게 없고, 전문가 명령어 오른쪽에 보면은 설정 누르고 여기다 대고 꾹 누르고 붙여넣기 하고, 경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아마 매직도스박스 경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게임스 폴더 안에 삼국 SM4PK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게임 파일이 들어있다면은 경로를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맨 마지막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V 표시 해주고, 그리고 또 V 표시 해주고, 다 된 거예요. 일단은 다 세팅이 다 된 거고요. 이러면은 누락 없이, 스피드 누락 없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SAM4PK. 소리 잘 나오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줄여주고 소리는 완전히 꺼버릴게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뜨는데, 맨 아래에 키보드가 있죠. 엔터 누르면은 실행이 되고, 지금은 세로 화면인데 가로 화면으로 고정하고 싶다.
일단 키보드 이거 메뉴 가운데 거 눌러서 닫아주고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고급 설정 있죠. 여기 고급 설정 누르고 가운데쯤에 화면 방향 회전을 가로 화면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V 체크 해주면은 화면이 가로 화면으로 항상 게임을 실행하면은 스마트폰을 회전을 시켜도 이 화면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딱 회전시켜주고 플레이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화면이 안 바뀌니까. 이제 여기서 화면을 키워줄게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전체 화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이 화면을 안 써요. 왜냐면은 저는 이 게임의 고인물이다 보니까 자 보면은 왠지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드래그 마우스라 가지고 드래그 마우스라 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드래그 마우스는 노트북처럼 이제 패드를 직접 이렇게 화면을 노트북 패드처럼 손가락을 움직여서 터치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되게 힘드네요. 일단은 전쟁 화면에서 제가 왜 화면을 전체 화면을 안 쓰냐면은 전쟁 화면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쳐들어갔죠. 일반 화면은 상관없는데 전쟁 화면에서 이게 화면이 실질적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크면 스마트폰이 원래 전체 화면이 작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도 화면을 좀 더 키워줘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화면 조정 누르고 크기와 위치 누르고 넘겨가지고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요. 높이는 일단 폭을 최대한 파란색 선이 최대한 화면 끝까지 닿을 정도로 일단 닿았어요. 그리고 높이도 파란색 선이 스마트폰 화면에 꽉 차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측 경계 끝으로 가볼게요. 여포가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세팅하냐면은 자 보여줄게요. 자 터치를 해보면은 이 이동간에는 요 조그만 빨간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것만 터치해주면 그리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면을 더 키워줄 거예요. 화면 조정 크기와 위치 누르고 높이는 전쟁 화면에서 이 정도 밑에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백 터치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 키워주고 폭은 아마 제가 이 정도까지 아마 137%인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세팅을 저장해 놨는데 화면 여백으로 게임이 벗어나도 더 키워줘요. 이렇게 해놓고 스마트폰 마우스가 현재 드래그인데 터치 마우스로 바꿔줄게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가 있죠. 제스처 옆에 마우스 골라주고 지금 드래그 마우스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처럼 직접 터치해서 그 부분이 선택이 되는 터치 마우스로 바꿔준 거예요. V 체크 해주면은 이제 손가락이 터치하는 부분이 바로 왼쪽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삼국지 연결전처럼 이 터치 마우스가 100% 적용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손가락을 터치해 보면은 이 빨간색 여기 터치 잘 되죠. 전쟁 화면에서 화면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위로 터치해도 화면 끝까지 갈 수 있고 유닛이 밑으로 또 끝까지 갈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화면 좌우를 키워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장비의 정신세계 네이버 블로그에 삼국지4 메뉴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화면 폭과 높이를 키워줬는지 세팅해 놨는지 그 퍼센트가 다 나와요. 뭐 자기 편할 대로 하세요. 일단은 그건 그렇고 스마트폰 이 게임은 나가기 버튼을 누르고 제스처 누르고 더블탭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주면 돼요. V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V 체크하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보다는 더 편하게 하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해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아주고 화면 아무데나 꾹 누르고 이거 마우스 선택해주고 이 마우스 새로 생긴 거를
한번 터치해주면은 왼쪽에 도구상자, 편집 도구상자가 열리는데 연필 모양 한번 눌러주고 이미지 선택 한번 선택해주면은 쭉 내려요. 마우스 오른쪽이 있죠. 이거 선택해주고 배경은 체크 해제해주고 투명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쭉 내리면은 버튼을 지속 시간이 버튼을 누르는 동안이 아닌 클릭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다른 건 변경하지 말고 V 체크.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 이거 마우스 위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고 그 위치는 저 같은 고인물은 여기다 놓고 합니다. 여기다 놓고 다시 스마트폰 나가기 누르고 설정 저장 누르고 나가기 게임으로 돌아가기 이러면은 요 터치하면은 마우스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든 이 마우스 위젯을 터치하면. 그리고 이 게임은 속도 빠르게 제 영상 보면 공략 영상이나 클리어 영상 보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전투할 때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아주고 화면 아무데나 꾹 눌러주면은 또 생기죠. 맨 아래 보면은 스페셜이 있어요. 스페셜 누르고 스페셜 버튼 새로 생긴 거 한번 터치해주면은 왼쪽에 편집 도구 상자 연필 모양 누르면은 봐요. 맨 아래 보면 터보 모드 있죠. 터보 모드 선택해주고 V 체크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또 변경을 꾸며줄 거예요. 연필 모양 누르고 이미지 선택 저 같은 경우에는 번개 이거 올리고 배경은 체크 해주고 투명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문자는 속도로 바꿔주고 뭐 편할 대로 바꿔주면 돼요. 이건 굳이 속도가 아니어도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고 V 체크 해주고 딴 거 건드릴 필요 없이 터보 모드 적용됐으니까 V 체크 해주고 그리고 위젯 크기 좀 줄여주고 이 속도 버튼을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으로 몰아놔요.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이 속도 글씨도 조금 투명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편집 도구에 맨 왼쪽에 맨 아래쪽 요거 고르고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이거 말고 글씨도 좀 투명화 시킬 수 있어요. 속도 누르고 조금 내리면은 투명도 있죠. 너무 많이 투명해졌다. 이것도 너무 많이 투명해졌는데 본래 게임의 글씨가 잘 보일 정도로만 투명화 시키면 돼요. 자기가 알아보기만 하고 왼쪽에 거의 위젯이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렇게 투명화시키고 플레이하는 거를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오케이. 글씨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위젯 가져오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 매직도스 박스 백업 파일을 받으면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위젯을 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일단은 게임으로 돌아가기 누르고 다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아주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을 또 누르면은 위젯 가져오기가 두 번째 생기죠. 위젯 가져오기 누르고 이 삼국지 4 미리 만들어 놓은 위젯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터치해 보면은 여러 가지 위젯이 있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위젯이에요. 5명, 7명, 10명 그리고 위임 변화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저장 천정료 요 정도만 끌어올게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게임으로 돌아가기. 이 턴 종료는 뭐냐면은 타겟 버튼을 제가 써가지고 콤보 기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전쟁 화면에서 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근데 얘를 눌러야지만 턴이 종료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턴 종료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우스 오른쪽 이 두 번의 터치 한 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연걸전에서 삼국지 연걸전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편해요. 저 같은 고인물이 플레이하면은 매번 턴 종료될 때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얘 누르고 그러면 불편하고 요거 턴 종료 하나만 누르면은 딱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턴이 종료 넘어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고인물이, 이 버튼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아주고 그리고 턴 종료 눌러주고 연필 모양 터치해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나와요. 쭉 내리면은 실행에서 이게 아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화면을 꾹 누르면은 요 콤보가 있죠. 콤보 위젯을 사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콤보를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고 연필 모양 누르고 이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 특성의 실행 플러스 골라주고 위젯을 막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거든요. 위젯 실행다 명령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턴 종료 버튼을 어떤 식으로 꾸몄냐, 눌러보고 연필 모양을 눌러보고 쭉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클릭 왼쪽 이제 타겟의 좌표, 그리고 스페이스 지연 30, 다시 한번 클릭 왼쪽 타겟의 좌표. 그러니까 클릭이 총 2번의 클릭이 있죠. 2번의 클릭을 이 버튼 하나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며야지 안 그렇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매직도 스파크에서 제가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거의 하신 분이 없을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모르는 방식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똥 싸면서 연구한 방식이거든요. 되게 힘들게 알아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고, 요거 자기가 직접 제 네이버 블로그 장비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콤보 기능, 삼국지 콤보 기능 검색해 보면 나와요. 어떤 식으로 꾸며놨는지 다 주구장창 설명해 놨으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거 보면 돼요. 그리고 이 5명, 10명, 7명, 10명도 마찬가지로 콤보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쭉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세팅을 했죠. 이것도 되게 은근히 힘들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고인물은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사용을 무지하게 잘하고 있어요. 콤보 기능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보여줄게요. 이거는 일단 퇴각 지금 모바일 게임처럼 손가락으로 터치한 부분이 마우스 왼쪽이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 5명, 7명, 10명은 인사 누르고 포상 줄 때 아니면은 후전할 때, 장수가 없어. 장수가 여러 명이어야지. 여기 장수가 많구나. 포상 한번 줘볼게요. 포상 누르고 7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선택해서 클릭하는 게 아니고 7명이란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쭈르륵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토 마우스인 거예요. 오토 마우스. 5명 누르면 5명이 선택해주고, 7명 누르면 7명이 선택해주고, 10명 누르면 10명이 선택되는 거예요. 쭈르륵 자동으로 오토 마우스가 되는 거거든요. 오토 마우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삼국지 5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터치해주고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면 선택이 되는데, 4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터치를 해주다 보니까 또 저 같은 고인물은 불편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능을 엄청 편해요. 근데 이 타겟의 좌표 기능을 사용한 오토 마우스이기 때문에 이 포상 주는 이 창이 있잖아요. 창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막 플레이 하다 보면 위치가 막 변경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창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 창을 요쯤에 항상 위치를, 제가 일부러 5명, 7명, 10명의 그 위젯이 이 시커먼 배경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경계선을 제가 일부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경계선, 그 버튼의 경계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항상 자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타겟 버튼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창이 그 아래로 이렇게 실수로 터치해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타겟 버튼이 활용이 안 되겠죠. 건너뛰고 되죠. 5명인데 2명만 선택되고 막 이렇게 되죠. 항상 이 창은 타겟 기능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5명, 7명, 10명의 아래 경계선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설명을 해놨어요. 엄청 편해요. 그 컴퓨터로 실제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더 편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만듦으로써 컴퓨터로 일일이 따다다다 터치하는 것보다 요거 터치 딱 한 번 해주면은 오토마우스가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은 MSG 세이브 스테이트 뭐야 이거? MSG는 왜 뜨지? SVN으로 안 해놨나? SVN 4180은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네요. 일단 게임 종료 누르고 이 전문가용 명령어를 입력해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SVN 4180은 적용을 시켜야지 이게 저장 버튼이 활용이 되나 보네요. 제가 몰랐네. 게임 종료 누르고 맨 아래 스마트폰 삼국지4 꾹 눌러주고 수정 누르고 도스박스 코어에서 V74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SVN 4180으로 바꿔주면 돼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V 체크해주고 게임을 다시 실행시켜주고 위젯이 다 사라졌는데 설정 저장 요거 설정 맨 아래 왼쪽에 있잖아요. 설정 저장을 제가 안 눌렀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세이브 위젯을 가져와서 보여줄게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아주고 다시 말이 잘 안 나왔네.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위젯 가져오기 누르고 삼국지4에서 위젯을 싹 다 가져와요. 그리고 선택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싹 다 가져왔죠. 마우스 오른쪽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해서 화살표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글씨도 마찬가지로 미세 조정해서 뭐 전후 좌우 막 이동시킬 수도 있고 스마트폰 나가기 누르고 설정 저장 항상 눌러야지 이게 세이브가 되거든요. 이 위젯들이 세이브가 돼요. 게임을 다시 실행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장을 눌러 볼게요. 이 화면에서 저장이 안 되나? 게임으로 돌아가기 엔터 저장 누르고 저장 누르면은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상태 불러오기 이거 선택해주면은 6번 수로 해서 저장이 돼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저장이 되거든요. 자, 이제 게임을 데이터를 로드해서 상태를 불러와 볼게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상태 불러오기 누르고 아까 저장시킨 화면 요거 선택해주면은 화면이 이렇게 싹 바뀌었죠. 전투에서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스마트폰 삼국지폰은 전투에서 저장이 안 되는데 전투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임 기능은 마우스 오른쪽 왼쪽을 동시 클릭하는 걸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아주고 위임 기능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면 어떤 내렸는지 나오거든요. 쭉 내려서 이렇게 마우스에서 터치하는 동안 왼쪽 오른쪽 클릭. 이 기능이 어떨 때 쓰냐면은 기능 누르고 종료 과정을 지켜본다. 과정을 지켜본다 했을 때 위임 버튼을 누르면은 군주를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임 상태 불러오기. 삼국지4에서는 기능 종료 과정을 지켜본다. 위임 짠! 이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군주 플레이하고 싶은 군주를 다시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때 위임 버튼을 쓰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이다 보니까 어떨 때 쓰냐면은 이제 삼국지4 천통각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정도면은 컴퓨터한테 맡겨놔도 충분히 천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기능 누르고 종료 누르고 과정을 지켜본다 눌러요. 그리고 과정을 다 지켜봐요. 우리 편이 이제 천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싹 관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전쟁을 일일이 지켜봐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 속도 버튼 누르면은 전쟁하는 게 빨라요. 지금 빠르죠. 그래도 과정을 일일이 피곤하게 천통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관전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관전하다가 우리 편이 이제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제 내정 화면에서, 지금 전쟁 화면에서는 위임 해제가 안 돼요. 삼국지 5는 전쟁 화면에서도 위임 해제가 되는데 삼국지 4는 안 되죠. 하여튼 내정 화면으로 이제 도시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위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아까 그 군주 선택창이 나오니까 그때 원래 하던 군주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것저것 만져주는 거예요. 군사 좀 불리하다 싶으면 군사 징병도 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다시 순 좀 봐주고 다시 이제 과정을 지켜보다 눌러주고 위임시켜주고 플레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져주면서 편하게 이제 천통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이렇게 요새 나오는 저 삼국지 9이나 삼국지 14처럼 거의 다 전쟁을 일일이 과정을 수동 명령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게임들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방향만 지정해주고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연계 효과가 일어나지 뭐 그런 식으로 보급로를 끊던지 그런 걸 과정을 지켜보는 플레이가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효과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안 되지만 내정 화면에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삼국지 NDS인가 3DS 그거는 전쟁에서도 위임 해제가 되거든요. 저는 삼국지 4를 본따서 만든 삼국지 3DS인가 그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재밌긴 한데 그거는 저 같은 고인물로서는 좀 불편해요. 이 내정 화면이 이게 좁다 보니까 좁고 이제 지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좁다 보니까 고인물이 플레이 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 삼국지 4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젯을 꾸며가지고 하면은 엄청 편합니다. 삼국지 NDS에서도 장수 일괄 선택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매직 도스 박스에서도 구현을 해놨으니까 일일이 그렇게 위임 해제 누르고 만약에 우리 편이 송견이었다 그럼 다시 송견을 눌러주고 결정. 아이고 뭐야 어이씨. 꾹 눌렀다 떼고 원래 하던 군주가 송견이었다 싶으면은 손책 눌러주고 결정 눌러주고 아까 전투에서 막 분리했다 싶으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수동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직접 전투하는 거거든요. 이동시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투는 분리했으니까 내가 직접 전투를 치러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동 전투, 위임 전투 충분히 가능해요. 턴 종료 누르면은 턴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죠. 턴 종료. 버그 났나? 이 메뉴가 버그 났나 본데? 원래는 예 아니오가 떠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버그가 나기도 하네요. 그래 버그 나도 게임이 삼국지 4 하면서 제가 20여 년 동안 게임하면서 튕긴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딱 한 번. 그때 근데 20몇 년 동안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은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턴 종료도 마찬가지로 저기 타겟 버튼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메뉴가 항상 이 위치쯤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굳이 정밀하게 세팅을 안 해도 되는데 한 대충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으면은 마우스가 가리키는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진다 싶으면은 이게 일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게임에서도 속도가 빠르게 하고 정의하자면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세팅은 전문가용 모드 구문을 입력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이다. 간단하게 초보자들이 쉽게 다루기 편한 방식은 제 매직도스 박스 그 사용법에서 설명했듯이 간단하게 실행 파일만 위치만 지정해 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고인물이 딱 느끼기에는 속도가 빠릿빠릿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가용 모드 구문을 입력해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연습하면 다 돼요. 그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다 만져주고 온갖 그 삼국지포 약소군주랑 강대 세력이랑 클리어한 거 다 나와 있죠. 심심하신 분 보시고 자신이 삼국지포가 뭐 팁을 얻고 싶다 싶으신 분은 그 영상 보시면 돼요. 근데 삼국지포를 제가 삼국지포하고 파이브도 고인물이거든요. 두 게임 다 제 인생 게임이고 고인물이기 때문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2와 3도 제 인생 게임인데 삼국지 4와 5도 마찬가지로 인생 게임이에요.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삼국지 4가 뭐 발석차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이 너무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문만 부시면 된다, 병사 흡수가 돼가지고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삼국지 유튜브 보면은 삼국지 5 공략 그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해 놨어요. 삼국지 5에 대한 모든 공략. 그걸 왜 굳이 설명을 했느냐면은 삼국지 5가 삼국지 4보다 훨씬 쉬운 게임이에요. 공략으로 치자면은 삼국지 4는 절대 삼국지 5보다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발석자 있다고 깨지는 게 아니고 뭐 성문 부셔야지 깨지는 게 아니고, 그게 물론 그렇게 하면은 깨지긴 깨져요. 근데 초반에는 그런 거 할 분사와 쌀과 금이 없어요. 그게 뭐 유비나 이런 강대 세력으로 하면 물론 있겠죠. 여유가 있고. 근데 약소 세력 제가 말하는 약소 세력은 뭐 교모, 엄베코, 왕랑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만 돼도 중소 세력은 되는 거예요. 약소 세력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약소 세력은 208년에 유도, 조범, 금선 이 정도가 거의 탑티어예요. 탑티어의 약소 세력이고, 그 다음으로는 맹휙, 천리길, 208년 장로, 아니면은 194년 공용 정도? 이 정도가 그 다음 급으로 어렵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 군주들 골라서 선택하면은 발석차를 만들어 성문을 부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 왜냐면 초반에 뭐 금도 없고 쌀도 없고 병사도 없고 장수도 없고 심지어 장수도 없고. 근데 조조는 막 어마어마하게 강대 세력이고 옆에 유비도 있고 성견도 있고, 성견이란다, 송권도 있고, 그냥 쳐들어와요. 우리한테 쳐들어오는데 뭘로 막을 거예요? 뭐 기병으로 해가지고 뭐 뺑글뺑글 도망치는 작전만 쓴다? 그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그 시나리오에서는 그 강대 세력들이 기병을 다 갖고 있어요. 기병으로 쫓아오면 뭔 수로 도망갈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삼국지 5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적용 가능한 공략이 있어요. 다 제가 영상에 설명을 주장창 했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삼국지 5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약소 군주들이 초반부터 사용 가능한 그 공통된 공략이 다 적용이 가능해요. 초기 첫 턴부터 가능해요. 그게 심지어. 삼국지 4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안에 뭐 그냥 결단이 나요. 그냥 우리는 뭐 공략이 없기 때문에. 뭐 공략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발석자를 어떻게 뽑아 1년 안에. 기병 뽑아가지고 도망치는 거 1년 안에 그거 기병 1년은 고사하고 한 3턴 안에 조조가 쳐들어오면은 기병 끌고 와서 쳐들어오면은 도망가다가 그냥 발릴걸요? 한번 해보고 그 군주들 선택해서 한번 멘탈 털려보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군주들마저 클리어를 해서 공략을 올려놨어요. 제 유튜브에. 삼국지4 공략 영상에 보면은 검색해도 떠요. 삼국지4 뭐 금선 이런 식으로 검색해도 유튜브 영상에 뜨고, 삼국지4 조범하고 금선하고 유도는 같은 급이기 때문에 제가 금선만 클리어해서 올린 거거든요. 제가 왜 금선만 클리어해서 올렸냐면은 일주일 걸려서 클리어한 거예요. 그것도 세이브 로드를 해가지고 극한의 시나리오, 그 최고의 시나리오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겨우 세이브 로드를 겨우 불러와가지고 일주일 걸려가지고 클리어한 거거든요. 물론 일주일 내내 그 게임만 한 거 아니고 일하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이나 걸렸는데 어찌됐든 일주일 걸려서 그 조범이란 군주를 금선이란 군주를 제가 클리어 해낸 거기 때문에 완전 극상의 난이도예요. 극상의 난이도. 해보면 알아요. 제가 뭐 말로 설명해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 영상 보면은 클리어한 영상은 어,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 그 마법이 있죠. 계속 세이브 로드를 불러와가지고 도르마무 시켜가지고 최고의 시나리오, 그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가 그, 그 영상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 단 한 가지의 시나리오로 제가 클리어 해낸 영상이 있어요. 세이브 로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금선은. 그, 그 일반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세이브 로드를 해도 클리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제가 해보면 아실 거예요. 세이브 로드를 해도 클리어가 와 이거는 멘탈이 붕괴된다 이 정도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도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이브 로드 무지하게 막 분기점마다 만들어가지고 매 분기점마다 저장시켜 놓고 그 분기점을 불러가지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그거를 무지하게 반복해서 금선을 클리어한 거거든요. 금선 빼고는 거의 세이브 로드를 안 쓰고 클리어가 다 가능해요. 어지간히. 근데 난이도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클리어하기는 어려워요. 한 번에 뭐 조범이란다. 교모, 유효, 엄백호, 왕랑, 뭐 공주 이런 애들은 한 게임 시작하고 플레이하면은 한 1시간 안에 이제 천통각이 나와요. 그냥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실패 한 두세 번만 거듭하면은 이게 플레이 성공각이 나오거든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두세 번 만에 플레이 1시간 안에 그게 성공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군주들이 아니에요. 근데 금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 노답이어 가지고 이거 깰 수 있나 하고 싶어 전략을 오늘은 실패했네 내일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날 또 실패했네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정도거든요. 해보면 압니다. 영상을 길게 찍었는데 이제 하여튼 삼국지4가 뭐 발석차 때문에 망게임이네, 성문 부시기 때문에 망게임이네, 기병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망게임이네 하시는 분들은 제 삼국지5 공략 영상 한번 보고 그 소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삼국지4는 망게임이 아니고 갓게임입니다. 갓게임. 저는 물론 삼국지5를 비할 생각이 없고 삼국지5와 4의 완전 고인물이에요. 둘 다 쌉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삼국지5는 갓게임인데 삼국지4는 망게임이다 이 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삼국지4의 고인물로서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삼국지3, 2, 뭐 기타 시리즈 전혀 몰라요. 고인물이 아니에요. 오로지 삼국지4와 5의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세팅한 방법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영상 밑에 더보기 설명란에 이제 링크 올릴 건데 제가 이 영상 찍은 설명이 너무 어렵다면은 그 매직도스 박스 백업 그 설명에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백업 파일 받고 이제 위젯 가져오기 기능만 사용해 가지고 그 위젯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크게 뭐 영상 그대로 따라 할 필요도 없이 위젯 가져오기 기능이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너무 열변을 토했네요. 자, 마칠게요.